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들어서면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께 대응 도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10월이 시작되면서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전망 말씀드릴 때 올해 4분기 전망이 정말 밝다, 강세장이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함께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전망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 말은 강세장이 오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알고 있다면 지금 시세가 이렇게 빠지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락할 때, 이때는 절대 패닉셀 할 때가 아니고 급하게 추가 매수를 들어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지지라인 만들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으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현명하게 타점 잡고 매매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최근 들어온 악재들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악재들보다 더욱 큼직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요 포인트들도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그리고 컴퓨터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단체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카톡방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오는 변수들, 뉴스들,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가지 악재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줬던 뉴스죠. 바로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에 시장 전체가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악재가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긴 하지만 길게 끌고 갈 이슈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미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악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달러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요. 자,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정확하게 6만 달러까지 여기를 맞고 튀어 올라간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켓 메이커들, 우리나라는 세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 세력들이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전에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작전이 들어왔다, 손바꿈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2번째 악재는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였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많이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소장을 제출하기 1시간 전에 SEC의 집행국장은 사임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 항소장이 제출된 거지만 항소 자체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건들을 봤을 때 실제 항소는 항소장이 접수된 후 몇 달이 지나서 제기된 적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항소장을 제출할 거라는 건 이미 우리 예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은 올 수 있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판 결과가 절대 바뀌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 단기적인 충격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지지라인을 어디서 만드는지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잘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왜 계속 하락 후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는지, 리플에게는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자, 큼직큼직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리플의 현물 ETF를 비트와이즈가 그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다음에는 리플이 될 거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올해 초부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는 다음에는 당연히 이더리움, 그 다음 타자는 리플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근거들도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 부분을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자, 미 월가에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피델리티를 포함한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함께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 EDXM이 있습니다. 자, 이게 출범할 당시에 딱 4가지의 코인만 상장시켜서 출범을 했었죠. 이 4가지 코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비트코인 캐시는 여기서 상장 폐지가 됐고요. 현재는 3개의 코인만 거래할 수 있죠. 이 거래소는 특수하게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거래소입니다. 자, 여기서 미국에서 가장 큰 거래소라고 하면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선물 거래가 가능하도록 등록되어 있는 코인들이 있는데요. 자, 이전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까지 딱 3개만 거래가 가능했다가 새롭게 추가된 게 바로 리플의 XRP였습니다. 자, 이 코인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자, 미국에서는 이 실버트라는 인물,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대표로 있는 이 인물은 엄청난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미국 금융의 거의 중심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안에는 코인베이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델리티도 있고 리플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3번째 현물 ETF는 리플이 될 거다라고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자산 운용사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여기서는 신탁 개념으로 트러스트를 이미 이러한 상품들을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트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물 ETF를 신청해서 이게 승인되고 나서는 이 트러스트들이 현물 ETF로 전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리플의 XRP의 트러스트가 이 자산이 최근 열흘 사이에 무려 2배가 증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이 증가했다라는 건 당연히 기관들이, 대형 세력들이 매수가 늘어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XRP의 현물 ETF가 당장 올해 안에 승인될 건 아니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내년에 충분히 더 빠르게 우리가 정말 이걸 현실로 보는 날이 올 수 있겠다. 큰 호재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리플 개별적인 긍정적인 소식은 바로 두바이에서 금융당국 승인을 취득했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가 승인된 건 당연히 리플이 지금 첫 번째 사례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거고, 자, 두바이,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여기 미국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심, 교두부 역할을 하는 상당히 중요 포인트가 되는 곳이고, 이제 여기서 리플을 통해서 국경 간의 결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랍에미레이트로의 시장 확장은 당연히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시키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첫 번째로 블록체인 결제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 그리고 그게 리플이라는 건 이 리플의 기술적인 신뢰가 입증됐다, 우리가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무려 99%가 민팅이 완료된 만큼 올 4분기에는 이렇게 리플 개별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들이 넘쳐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종목이 이런 호재 소식들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억누른다면 우리의 기대만큼 크게 가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걸 받쳐준다면 더 큰 상승력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 상황도 올해 4분기에는 내년까지 상당히 긍정적일 거다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 그래프 전에 보여드렸었죠. 비트코인이 월별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통계를 내놓은 그래프인데요. 자, 9월 달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장 약세였던 달이었던 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록 마지막 날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9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마감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10월과 11월 4분기에는 예년보다 더 큰 상승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추가 금리를 얼마 전에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11월 달, 다음 달에는 미 대선까지 예정되어 있죠. 트럼프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큰 호재로서 상승력을 발휘해 줄 거고,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다 뿐이지 이전과는 다르게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이 있던 해 4분기에는 항상 시장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그 시기도 잘 맞아 떨어졌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G2, 중국에서도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시작한 만큼 4분기에는 중간중간 이런 변수들이, 단기적인 악재들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큰 틀로 봤을 때는 역대급 강세장이 예상된다. 여기에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올해 4월에 시작이 되면서 이제 지지부진했던 6개월을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을 맞이할 그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오늘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런 단기적인 악재,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들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게 패닉셀러 구간이 아니다. 다만 너무 급하게 추가 매수 들어갈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안전하게 지지라인 만들고 반등 나오는 타점을 잡아야지 이 4분기 상승력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있는 링크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타점과 대응 방법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뉴스들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넓은 안목을 가지시고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서 이번에 꼭 큰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한 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런 수익률 이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